이메텍 전기요 소개하겠습니다. 이메텍은 전기요의 명품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 첫 번째 안전성입니다. 일단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과전류 및 과열 방지, 누전 때에는 자동 전원 차단 기능 등도 탑재했습니다. 국가공인시험연구원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서 라돈 안심 인증을 받았고요.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세 개 나라의 전자기파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또한 오코텍스 인증도 받았습니다. 오코텍스라고 하는 것은 유럽 친환경 인증 시스템인데요. 전기요에 사용된 원단이 인체에 무해한 순면임을 보장합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마음 편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성입니다. 150W로 하루 6시간 사용 기준, 한 달 전기 요금은 약 1,130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 예, 한 달에 하루 6시간 동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걱정이다. 이메텍에게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편의성. 이메텍 전기요는 물 세탁이 가능합니다. 조절기만 분리하면 손빨래 등 세탁기 빨래 등 모두 가능합니다. 그만큼 얇고 가벼워서 정리, 수납도 간편합니다. 또한 좌우 분리 난방으로 개인의 온도차를 고려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가격인데 이건 직접 검색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메텍 제품의 공식 수입사가 방송에서 가격 노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이메텍 최신상 프리미엄 제품을 압도적 혜택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메텍 전기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타셨나요? 네. 마이크. 바짝바짝 이렇게 인사를. 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급히 모셨습니다. 원래 사실 40분에 모셔야 되는데 4분 지금 방송 중이에요? 모셨습니다. 그럼요. 네. 지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녹화 방송이에요. 아니, 라이브야, 라이브. 라이브입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지금...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쳐. 네? 녹화 방송을 생중계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생방송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요. 자,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나오셨다는 워너비 RJ님 감사하고요. 자, 정계 입문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안규령 센터장님. 네. 부센터장입니다. 부센터장. 우리 저 사회에서는 여기선 또 센터장 해도 됩니까? 그럼요. 네. 그 센터장 여기 없잖아. 센터장 여기 있으면 그냥 부센터장한테 센터장이라고 하면 센터장 되는데. 방송 끝나고 이제 가셨어요. 제가 할게요. 누구죠? 이정헌. JTBC에서. 네, 이정헌 선배입니다. 네. 그럼 뭐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후보님이라고.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앵커님 이런 호칭이 더 익숙했는데, 부센터장. 예, 부센터장 겸 대변인입니다. 그래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오늘은 일단 오늘의 일과를 말씀드리면 오늘 11시에 국정연구 포럼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회 봤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로 돌아와서 유튜브 쇼츠 찍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기 옆에서 저희 이재명 TV에서 하는 JM투데이라는 유튜브 라이브. 여기서 하셨어요? 예. 여기 옆에? 네, 여기 옆이에요. 10발자국만 되면 올 수 있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JM투데이 마치고 급하게 오시느라고 사고 나시는 건 아닌가 염려하시는데 10발자국.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바로 옆으로 건너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뭔가 있었으면 밥을 벽을 뚫고 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요. 오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고요. 오늘은 그랬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쭉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또 정치권에 전격적으로 발을 딛게 되셨는데. 전격적으로요? 전격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전격적이지, 그럼? 저희 방송 형식이 지금 전격적입니다. 저희 방송 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그게 제가 항상 방송 진행할 때 이렇게 제 앞에 밑에 이렇게 모니터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모니터 없이 이렇게 세 분의 얼굴만 보이니까. 모니터를 돌려. 여기를 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네요. 얘도 유튜브에서 뭘 기대하세요? 모니터가 없을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걸. 그러면 이거 보고 하시죠.
제가 그렇게 나오고 있군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서성이 이렇게 공접자가 폭증하는 전례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명인가요? 지금은 3,700명 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3만 명이 훌쩍 넘지 않겠는데. 약을 팔어. 그냥 수천 명이 보고 계시다. 정리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YTN에 뉴스가 있는지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됐고 또 뉴스를 제대로 알려면은 뉴이저를 봐야 된다. 그런 공식도 있었고요. 네,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 예. 거기 저 변상욱 선배님하고도 방송 같이 하시고. 변 선배님 저기 많이 나오셨어요. 그 프로 하시기 전에는. 예. 그 이후에는 여기 안 나오셨나요? 아니, 이 시간에 그걸 하니까 뭐 혹시 모르겠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 YTN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가 속속 잘 뽑아 먹었습니다. 네. 다 뽑아 먹었어요. 다 뽑아 먹고 이제 거기로 보내신 건가요? 골수까지 뽑아 먹었어요. 쪽 빨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변상욱 선배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이 유사 저널리스트의 길을 이제 걷게 되면서 큰 바위 얼굴과도 같은 분이었어요. 야, 한 번 사는 인생 변상욱처럼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80년대에 CBS에 이제 입사하셨잖아요. 뉴스 기능이 없었을 때였는데 박탈당했죠. 전두환에 의해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PD로 일하실 때 당시 허용되지 않았던 시사를 편법적으로 방송했었죠. 월요 기획이라고 그래서 뭐 토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막 박종철 열사 고문 사건도 방송에서 언급을 했고 그다음 뭐 보도도 잘 안 되던 때였는데 맞아. 그때 또 기자로 안 뽑고 CBS가 그렇죠. 그래서 PD로 예,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CBS가 이제 6월 항쟁과 함께 보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습 뉴스를 벌입니다. 기습 뉴스 시민들의 막 여러와 같은 직선적인 요구와 함께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중에도 기습 뉴스를 냈는데 그때 이제 변상욱 선배님이 막내로서 날씨를 썼는데 그게 아주 기록적인 오보가 됐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했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넌 손가락 쪽쪽 빨고 있어서 너나 좀 기사나 써보라고 했더니 그걸 망신스러운 오보를 쓰냐고 비난을 받으셨던 그런 일들도 기억이 나고. 예. 또 우리 한국 언론노조운동사에 또 변상욱의 족적은 아주 굉장히 뚜렷하죠. 족적이 크시죠.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정치권에 가신다고 했을 때 변 선배님이 뭐 이렇게 흔쾌히 오케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영입되고 개인적으로 아직 한 번도 연락을 그래요? 네, 서로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연을 끊으신 거예요? 아니요, 끊은 건 아니고. 끊은 건 아니고. 네. 혹시 끊을까봐 연락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을 때 뭐 선배가 좀 곤란해지실 수도 있고 해서 아직은 좀 좀 곤란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기령 앵커 때문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YTN에서 변상욱 선배에 대한 일부긴 하지만 비토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CBS에 항상 댓글쇼라고 금요일마다 출연을 하셨거든요. 좀 분위기가 그래서 좀 출연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변상욱 선배 대타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 변상욱 선배님은 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제 결혼 때 주례를 정말요? 주례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이제 아무래도 변 선배께 주변에서 뭐 기령이에 대해서 들은 게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진짜로 연락을 드리면 선배가 주변에 뭐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얘기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연락을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안유령 센터장님은 사실 센터장님. 센터장 없잖아. 그 센터장님 이 방송 보시면은 왜 부센터장 뭐 이게 포만 나게 하여튼 뭐 아니 사실은 대선 캠프에 오시면서 웃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 뉴스 하실 때는 뭐 그걸 보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뉴스할 때 그렇게 웃진 않죠, 잘. 그렇죠. 그리고 뉴스 할 때는 뭐 이렇게 살짝 미소를 머금고 해도 보는 사람들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기 무슨 감정이 웃을 때냐, 뭐 지금 예쁘게 나오려고 지금 사안은 심각한데 그렇게 하냐 뭐 그런 얘기도 많고 그리고 제가 또 진지할 때는 매우 진지한 성격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 그래 보이나요? 아니. 방금 굉장히 진지하셨어요. 아니, 사실 이렇게 웃는 모습을 많이 보이셔가지고 잘 오셨다, 정치권에.
그냥 뭐 앵커만 하시면은 그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난 예전에 예. 저 김용민 PD하고 예. 미디어 특구 처음 진행할 때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거든. 예. 한 미디어 특구 3회 때까지 예. 그만 좀 쳐웃어라. 아 그래요. 예. 지금도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은 확 줄어들었죠. 자, 그럼 지금 말이죠. 시청자분들의 아주 폭발적인 지적과 요청이 있습니다. 김용민과 안규령 부센터장 자리를 바꿔라. 네, 왜냐면 이게 측면샷이 나오니까 정면샷을 보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네, 하는 수가 없습니다. 자, 바꿀까요? 예, 바꾸시죠. 예. 결국 바꾸는 겁니다. 시청자를 위한 방송. 예, 저희 여기 되게 좋네요. 예. 중간에 자리도 바꾸고.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우리 안규령 앵커님 보시고. 와, 진짜. 의자가 되게 따뜻한데요. 네. 저는 지금 이 자리 배치가 굉장히 저희들에게 자살행위라고 봅니다. 왜요? 풀샷을 잡는데. 그래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하고 있겠어요, 여기. 그래요.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해야죠. 더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현재 캠프에서는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잘 해야죠. 예. 저쪽에 네거티브가 상당합니다. 예. 예.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맞대응 전략 같은 것도 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특히 언론 출신의 우리 이정원 센터장이나 우리 안규령 부센터장께는 여러 가지로 또 많이 자문을 구할 것도 같고요. 언론계가 사실 굉장히 좀 배타적입니다. 이재명 캠프 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거 왜 그런다고 보세요? 현업에도 계셨으니까 아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런데 일단 저한테 자문까지 구하진 않으셨고,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네거티브에 네거티브로 대응하기보다는 캠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나 뭐 실력,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언론은 좀 자극적인 거를 제가 보기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또 다르게 지금은 클릭 수가 광고와도 연결이 되고, 언론사의 수입과도 연결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네거티브 그리고 제목으로 이렇게 좀 쓸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자극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반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요. 네, 말씀하시는 순간 청취자 요청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거를 안기령 TV로 좀 바꿔달라고. 안기령.com으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너무 여러분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얼굴 크기 때문에 제 안기령 앵커가 500m 정도 떨어졌는데 그리고 여기가 국물 없는 기자회잖아요. 안기령 기자회로 바꾸라. 전 좋아요. 매주 월요일에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 하고 넘어오면 되니까. 그러세요? 네네. 그럼 대선 때까지 같이 합시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대선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요. 이 정치인다운 이 권력 쟁취를 알겠습니다. 자, 안기령 TV로 시도 교체해달라.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이디어 주셨다. 안기령의 국물 없는 기자회. 좋잖아요. 제가 7시에 이재명 TV 하고 여기로 오면 되고. 알겠습니다. 오셔서 하실 일이 많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까지. 대선까지 계속 하죠. 그렇죠. 아니, 지금 하실 일이 많아, 지금. 대선 이후에는 안 됩니까?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도 가겠습니다. 아니, 대선 이후에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가만두겠습니까? 오실 거 아니지. 아마 여기 못 오시지 않을까, 바쁘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정부가 창출되면은 청와대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요. 저희지. 아닙니다. 아니, 그래요. YTN에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제 방송을 하신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2019년 9월 30일부터 꽤 되셨네. 그 이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에는 YTN에서 다른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입사를 했고요. 뉴스가 있는 저녁은 2019년 9월 말부터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역민방에 계셨던 KBC 광주방송에 1년 있었고요. 그러셨구나. YTN이라는 방송사는 이제 뉴스 채널이고 상당히 좀 내부가 정치 논리도 있고 파벌도 있고 맞죠?
제가 정확하게 봤을 겁니다. YTN 사장에 지원했다. 네, 그거 제가 연구를 했어요. 맞아. 맞아. 그래요. 그때 YTN 사장이 되셨으면 정치 입문이 조금 더 빠르셨을 텐데. 아니에요. 맞아요. 지원하신다는 그 기사도 떠서 그렇죠. 제가 봤고. 네. 그때 좀 YTN 내부 분위기가 좀 어땠었나요, 그때? 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팩트에 가깝게 그때 분위기. 그냥 저는 이제 지원하셨다는 걸 듣고, 사장 뽑는구나. 화제가 좀 많이 됐잖아요. 네. 예선 탈락을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최소한. 사장으로 오셨으면 제가 거기 계속 다녔을 수도 있는데. 당연합니다. 아니요. 단독 앵커로 또 모셨을 겁니다. 안기령의 뉴스가 있는 저녁. 당연하죠. 변상욱 선배는 계속 여기 나오실 수도 있었고. 이거 정확하게 읽으셨네. 변상욱 선배였으면 아마 계속 여기 앉혔을 겁니다. 그래요. 나는 그 예선은 통과할 줄 알았는데 예선 탈락을 하는 바람에 YTN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예선 어떻게 통과해, 기영미 아니 지원자들이 전부 다 YTN 출신들이라서 한 명 정도는 그 외부 인사 한 명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한 명 추가해서 본선에 올린다고 무슨 덧납니까? 돈이 듭니까? 그냥 바로 예선 탈락을 해버리니까 많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취업준비생들의 그런 고충과 아픔도 너무 잘 알고 그런 입장도 대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 시험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이 봤죠. 그죠? 저는 시험 뜨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울산 UBC, 부산 MBC, KNN, 원주 MBC도 갔고요. 전주 MBC, 포항 MBC, 그 다음에 제주도도 갔어요. 비행기 타고. 광주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광주에는 1년 가까이. 광주 터미널로 이사했을 때 거기로 가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KBC 광주 방송이 터미널에 있어요. 지금 그 옆에 새로 지어서 되게 크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토반이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논란 많았잖아요. 토반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광주 방송에서 굉장히 좀 이제 광주시에서 못 찍게 해가지고 광주 방송이 비판을 사실 참 우리 사회에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이런 차별과 불평등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는 다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뽑고 거의 다 여건이 매우 안 좋잖아요. 그 KBS, MBC, SBS 지상파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정규직으로 알고 있고요. CBS 제외하고 SBS도 아마 계약직으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MBC가 계약직 논란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그렇게 뽑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전국 각지를 시험 보러 다녔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만 어쨌든 고용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좀 이상하게 남자 아나운서는 또 정규직으로 또 뽑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은 시험에서 남자는 정규직으로 뽑고 여자는 비정규직으로 뽑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좀 논란이 한번 됐었죠. 그래요. 그런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가 당사자로서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적극 알리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여성 언론인들을 잘 육성을 해가지고 훌륭한 저널리스트로 키울 생각들은 안 하고 그야말로 소모를 하고 소비를 하고 마는 소진을 하고 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자꾸 레벨을 낮춰서 보는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그 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입된 날 좀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회사 노조에서도 비판 성명을 냈고. 어떠셨을까? 근데 예상도 했고 그런 건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잊지 않고 잊지 않고 내 가슴에 새기고 무사 못합니까?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누구처럼 보복하진 않고 이제 그런 비판까지 감수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계속 노력해야겠다 이런 거를 되새기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그날 그런 기사가 많이 떴는데 그래서 그날 노조 성명에 또 회사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어떤 분이 용기를 내서 응원하는 글을 또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안기령 부센터장에 대해서 이제 노조 성명에 붙여서 이제 또 응원하는 글도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실명으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동료들이나 회사 내의 동료들이나 회사 밖의 동료들에게 굉장히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고. 네. 그리고 일반 다른 분들도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갖춰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네. 조명을 받으면서 뉴스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근사해 보이는데 사실 뭐 그런 고충이 있었구나 몰랐다. 그렇게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비정규직이었어? 이렇게 놀라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목소리를 계속 내달라는 의견이 꽤 많았습니다. 아, 우리 명 박사님은 다음 주부터 김용민은 전화로 출연하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김용민 TV입니다. 김용민이 안 나오면 어떡해. 김용민 TV에. 그래요. 준꿍이님 맑고 선한 인상이세요. 안부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네. 예, 뉴스가 있는 저녁 좋아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님. 소신 있는 앵커 안귀령 파이팅. 딸 토맘님. 네. 아니 저기 뉴스가 있는 저녁은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싫어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규경 부센터장도 표적이 됐었어요. 그랬었죠. 네. 예,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도자료를 냈었죠. 네.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그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공당이 예.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 무섭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가 비정규직인 걸 알고 그렇게 냈다면 저는 너무 더 모르겠어요. 알고 냈는지 모르고 냈는지 모르겠는데 네, 모르겠어요. YTN 출신들 많아 국민의힘에. 근데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거는 그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뉴스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매일 관심이 있으셔서 뉴스 끝나고 다음날 뭐 뉴스가 있는 저녁 검색해 보셔서 막 시청률도 보시고 하세요. 근데 그날도 저는 보도자료가 뜬 걸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빠가 전화 주셔서 이런 게 있다. 어떡하냐 하고 그걸 보시고 어쨌든 제가 회사에서 신분이 고용 안정성이 없는 상황이니까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 내용을 쭉 보는데 프로그램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저 개인을 겨냥해서 그렇게 썼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무서웠고 좀 네. 이게 바로 언론 탄압입니다. 이런 게 언론 탄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별 언론인한테 아니 YTN의 이런 뉴스 콘텐츠가 아니 개별 저널리스트의 그런 진행이나 그런 통해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다 합의된 또 함께 협업해서 만든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고 아무리 상징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앵커라 하더라도 겨냥해서 비난을 한다? 예전 아마 국민의힘 성향의 언론 같으면은 우리 이수정 교수님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거는 여성에 대한 혐오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연히 회의를 거쳐서 아이템이 선정되면 쓰기는 제가 썼지만 그렇죠. 데스킹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좀 그랬죠. 그래요. 언론 탄압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 탄압입니다. 좀 의아하죠. 개인 한 명의 이름을 내놓고 이제 공당에 성명까지 냈으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변상욱 선배님은 아마 그런 게 뭐 크게 놀랍거나 뭐 개의치 않으실 것 같아요. 놀라워하시지 않을 것 같고 개의치 않아 하실 것 같은데 아유 너무 깜짝 놀라셨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또 현실 정치 속에서는 네. 사실 정치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정치의 그 어떤 끝물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 나를 씹지 않으면은 너무 허전하고 존재감이 없고 나를 무시하나? 이 절망감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생겨요. 그래서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오는 거죠. 상대 정치 세력이 나를 씹는다 막 비난한다 그러면 그렇게 신이 난데 엔돌핀이 돈다는 거야. 그거는 본인의 특성. 아니 정치의 끝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좀 너무 아직도 누군가 나를 씹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전개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비판 당연히 이제 흔히 말해서 왜 홀리는 리스트 이래가지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예상을 하고 각오를 하면서까지 정치권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안기령 부센터장이 그리는 정치인 어떤 그 미래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아니 이게 지금 언론인으로서 계속 경력을 쌓아가서 이렇게 훌륭한 저널리스트로 발돋움하는 그런 꿈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신 또 계기. 내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지. 가야겠다.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예.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었고 오래오래 하고 싶었는데 회사를 오래 다녀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 같았어요. 어쨌든 여자 앵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결혼을 그렇죠. 하게 되면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미련을 덜 가지게 됐고 네. 이게 그냥 정치하시면 안 되고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셔야 돼. 예. 우리 저 안기령 부센터장께서 그런 일 하실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예. 좋으신가 맞죠 기분? 그럼요. 무척 좋습니다. 지금 사실 베스트 컨디션입니다. 우리 제가 이동형 TV에서도 같이 방송하는 박지희 씨나 네. 이제 송서미 씨 이런 분들은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송서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 이 양반은 연합뉴스 TV에서 2016년 탄핵 때 그때 이제 새벽 앵커를 했었는데 새벽 앵커를 계속 하라는 거야. 누군가는 이제 정규직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배치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좀 바꿔주시면 안 되냐. 바로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뭐 인권이고 나발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건 아주 야만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예. 제가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CJB 청주 방송에서 네. 프리랜서 PD로 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재학 PD의 2주기가 3일 전이었나?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이 많이 바뀌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언론이 제가 회사에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비정규직이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된다 이런 뉴스를 거의 매년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뭐 당장 바꿀 순 없더라도 바뀌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그 원칙에 대공감하고요. 꼭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서 그런 세상이 오기를 맞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면 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는 대변하고 싶으신 그 마음들을 어떻게 좀 정치 활동으로 풀고 싶은 생각이신지.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 지금 매주 오고 싶다. 뭐 이런 구체적인 포부를 밝혔잖아요. 이를테면 저는 아니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그리는 나는 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청와대에서 뭐 대변인으로서 뭘 하고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뭐 출마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포부들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제가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져보진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청년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밝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뭐 주어지는 역할이 있다면 거기서 일단 센터장부터 일단 분자를 떼고요. 너무 시야를 너무 좁은 거 아니야? 내가 부센터장이니까 다음에 센터장이니까 너무 좁잖아요 이거. 아니 근데 정말 제가 아까 이재학 PD를 언급하시는 그 부분에서 마음에 큰 어떤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분은 진짜 공감대가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진작에 정치를 했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거는.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비정규직으로서 또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의 이런 그 높은 이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 도태가 되고 스스로 이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물꼬를 터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언론사들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보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론사들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척해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그런 뉴스를 읽고 보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언론사가 외부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방송계, 언론계 내부의 비정규직 문제에는 외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 뉴스 읽고 나서 내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나중에. 그럼요. 자, 우리 김유형님. 이재명 갤러리는 안귀령을 사랑합니다. 용민이 형 읽어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저도 사랑합니다. 이재명 갤러리 사랑합니다. 잼 갤러들.
이쯤이면 됐죠. 아니 정말 좀 난리가 났어요. 오전부터 안위령의 그 오늘 저기 오신다는 얘기 듣고. 그런데 저 온다고 광고를 어디 하신 거예요? 제가 오전에 11시부터 또 1시까지 영업합니다. 제가 영업할 때 또 봤어요. 봤는데 그 중간에 말씀하신 건가요? 또 고기를 날렸습니다. 보신다고. 근데 여기 되게 따뜻하네요. 분위기가요? 네. 아까 앉으실 때 느끼셨잖아. 따뜻해 여기. 아니 다른 어떤 거기가 뭐 혹독합니까? 아니 저는. 근데 이 양반들 한 2번 나오고 싶부터. 아니 저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 최근이 아니고요. 항상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최근에 유독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를 이렇게 물고 뜯진 않으실까. 아이고. 제가 벌써 이런 이미지가 벌써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화내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시기 전에 SBS 모 PD와 SBS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엄청 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그 오늘치의 화를 다 내셨군요. 아까 자리에 앉으셨을 때 자리가 따뜻하다고 하셨죠? 열이 열기가 받은 열이. 예, 그래요.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앞으로 이재명 시대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이미지로 계신 분들의 그 어두운 면까지 다 환하게 바뀌는 세상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 참 우리나라 그 언론, 특히 기자들, 우리 이제 정상근 기자가 이제 그 책을 냅니다. 언론 혐오 시대? 뭐였지? 언론 혐오 사회. 언론 혐오 사회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의 또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또 바닥이고. 자유도는 높잖아요. 자유도는 또 제일 높은 걸로 또 드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기자들끼리의 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인 인식조사라고 언론재단에서 하는 조사인데, 이 결과를 보면은 2007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이후로 계속 이제 추락을 하다가 2017년 이후로 조금씩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언론인들이 느끼는 언론 자유도가 2007년보다 오히려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기에 왜 이렇게 우리 언론들은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지, 기자들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권력에 취해서 내가 뭐 기사 한 줄 쓰면은 세상이 바뀌고 여론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일까요? 언론 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될 겁니다. 제가 대학 때 JTBC에서 인턴 기자를 했고. 그러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쭉 봤는데 그냥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은 기자의 수는 늘어났는데 옛날만큼 발로 뛰는 기자는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발로 안 뛴다. 네. 네. 인턴 기자 때는 그럼 뭐 하셨어요? 혹시 토끼한테 인터뷰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하셨어요? 그때 사회 2부에 있어서 막 경찰서도 좀 가고 진짜? 선배들 그냥 따라다니고. 그때는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인가요? 아니요. 없었을 때입니다. 안 오실 때? 네. JTBC 개국 1년 때. 그 토끼하고 인터뷰하던데. 그때 토끼한테 마이크 대고. 마이크 드리면서 토끼한테 막 인터뷰하고 그런 게 나가셨죠. 원래 이제 기자를 생각하셨군요. 기자도 관심이 있었고요. 뭐 아나운서도 관심이 있었고 그냥 뉴스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준비된 앵커였고 준비된 언론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의 권위 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권위 의식 같아요. 지금 정치권 현장에서 봤던 기자들에게서 좀 그런 인식을 좀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제가 아직 기자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근데 조금 권위적인 것 같기는 했어요. 어떤 면에서 좀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내가 질문하는데 답 안 해? 그래요. 예. 그러고 있죠. 질문을 또 해야 될 때는 안 하는 기자들이 많은데. 그렇죠. 저기 오바마가 얼마나 한국 기자들의 그 질문을 애태워했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질문하는 대상을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가립니다. 네. 그렇죠. 상대를 가려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해야 되는 질문은 안 하고 옛날에 저한테는 내 질문에 답을 안 해 이런 약간 좀 그런 고압을 좀 느끼셨군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질문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함이므로 당신은 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 좀 이런 태도가 있죠. 그렇죠. 그래요. 얼마 전에 변상욱 기자가 올린 글이 있어요. 저널리스트에게 보내는 편지 글을 보면은 세상은 셀럽만 사는 곳이 아니다. 서울 사람만 중요하지 않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 그런 고통과 아픔. 예컨대 이제 광주 건설 현장, 현대 아이파크 공사장. 거기서 이제 오늘 마침내 실종자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서울 강남 여기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남의 일처럼 여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태풍 같은 게 있었을 때 그냥 언론이 무의식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다행히 서울을 비껴갔다.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게 왔을 때 서울 맞아. 비껴서 뭐 강원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서해 쪽으로 빠져나가든지 그럴 때 어쨌든 수도권 서울 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뭐 다행히 서울을 비껴갔다. 그러면 그 태풍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사람들은 국민이 완전히 아니니까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뉴스에서 우리의 기획력과 용기를 보여주자. 용기라는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중도 입장과 제너럴리스트가 먹히던 시대가 간다. 통찰과 스페셜리스트의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 후보 비판에만 이렇게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게 너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만한 곳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열심히 비판해도 뭐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쪽에 대해서만 열심히 견제와 비판을 해야 되는 이런 언론의 행위는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건희 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경 여사 거는 뭐 아주 그냥 다 뜯어먹으면서 김건희 거는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뭐 이렇게들 다 생각해버리고. 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에 저에 대한 보도 자료를 썼을 때도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는 제 앵커 리포트에 뭐 한 달치 중에서 70-80%가 국민의힘 의혹 제기에 치우쳤다는 거였는데요. 그때 저희 뉴스를 보면 기자의 리포트가 있고 기자의 리포트에 없는 걸 제 앵커 리포트로 채우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다 기자의 리포트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없는 걸 제가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기존 언론에서 다루진 않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겠죠. 근데 그 동네가 참 문제가 있는 동네예요. 진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한 동네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명박 정권도 경험해보고 박근혜 정권도 경험해봤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는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다 그냥 방송에서 배제를 했는데 박근혜 정권, 이 한층 더 간 그런 정권, 그 후에 한층 더 간 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편이 아니면 아무도 출연을 안 시켜요. 아직도 언론계가 좀 그런 게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이제 매일 출연을 하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그때 확진 그것 때문에 그때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최경영 기자하고 제작진이 다 이제 검진을 받아서 그날 바로 대타 진행을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가 왔어요. 김경래 기자가 최강시사 전 진행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제작진 입장에서는 익숙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서 김경래 기자 오케이 해서 왔거든. 근데 그날 진행을 했는데 KBS에도 노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딱 노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안 하겠는데 거기서 내부 성명을 냈습니다. KBS에 그 많은 기자와 아나운서를 놔두고 왜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냐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언론계 인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고루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시각과 지금 그 아까 얘기한 그 국민의힘에서 그 불편해하는 그런 시각들이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이런 야만이들하고 또 싸우셔야 하는데 그 이재명 캠프에 이제 합류하시게 된 계기 중에 그것도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날석에 우리 안규령 부센터장을 비난한 것이. 그때 이제 바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한 소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좀 무서웠고요. 근데 고용의 불안정성을
확 체감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정규직이면 그런 일이 있어도 좀 덜 무서웠겠죠?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회사 내부에서 저를 지켜주려고 힘을 보태주신 선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동료분들도 많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했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비정규직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그때 우리 변상욱 선배는 뭐라고 하시나요?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해댈 때. 그때 뭐 선배도 마음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배가 본인이 또 이제 선장 비슷한 본인의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요. 이게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이런 게 언론 탄압입니다, 여러분들. 딴 게 언론 탄압이 아니에요. 항의 어필했다고 그걸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한 사람의 목줄을 갖고 지금 뭐 쥐고 흔드는 행위 아닙니까? SBS가 SBS를 향해서 언론 탄압한 거 아니야? SBS가 그 자해공갈단이라니까. 그래서 아니 뭐 진행자를 교체하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그랬어요? 그 어필을 받았다고 진행자를 교체시키는 결정을 한 SBS가 스스로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한 게 아닌가. 나는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안입니다.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놓쳤는데 YTN에서 그 앵커를 비정규직으로 뽑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하산 사장 임명으로 노조가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그때 파업 대체 인력으로 앵커를 비정규직으로 뽑기 시작했고 그게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피해자죠. 그래요. 사실 앵커뿐만 아니라 교수도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해도 비정년 트랙이라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학교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이거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수님들이 정말 자기 직을 걸고 뭐 이렇게 결국에는 양심 선언을 하든 뭐 시국 선언을 하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못하지. 생활인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언론계의 비정규직은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심과 또 이 진실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 형태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는 복속시키는 거지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폴리널리스트라는 얘기가 좀 붙기도 했었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라든지 이제 저널리스트가 뭔가 이제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취재를 해서 이렇게 냈을 때 그 플랫폼으로부터 보호받고 좀 그런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고용 보장이 일단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뭐 저널리스트로서의 의무만을 요구를 하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저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재반 여건도 갖춰줘야 되는 게 선배 이제 기자들, 저널리스트들의 일이고 또 플랫폼의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무신경하면서 의무만을 너무 강요했던 거 아닌가? 그걸 좀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 책 꼭 사볼게요. 네, 아직 안 나왔는데요. 책 꼭 사볼게요. 그 출판사에 전화 좀. 그래요. 아니 과거에 낚시 방송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광주 방송 가기 전에 낚시 방송에 조금 있었어요. 낚시 방송. 아니 안기령 앵커를 지금 제가 검색을 했는데 낚시 방송에 지금 검색이 됐어요. 거기 매니아들 진짜 많아. 낚시 인구가 엄청납니다. 되게 많이들 보지 않아요. 아니 안귀령 아나운서 겟핑 게스트로 섭외 뭐 이런 게 있었네요. 겟핑. 이원종 씨.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서 저한테 하자고 했는데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섭외는 했는데. 그런데 가지 마세요. 제가 이름이 특이해서 검색을 하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이름이 뭐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장점. 그렇죠. 김철수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름 검색하면 이제 바로 나오니까. 령이 무슨 령이세요? 달빛 영롱할 령입니다. 아주 각별한 이름을. 귀는 귀할 귀자. 달빛 영롱할 령자. 여러분. 이재명 갤러리에 벌써 떴습니다. 뭐가 떴어요? 우리 아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 그걸 누가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 이 와중에 아리님께서 수전노들 오늘도 한결같군. 여기 이제 그리고 2만 원. 근데 제가 여기 계속 앉아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계속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낚시 TV까지 가신 거 보니까 우리 한국 방송계를 두루두루 섭렵하신 것 같네. 열심히 했죠. 낚시 방송 말고 또 가신 데 있어요?
KTV 정책방송. 거기도 계셨어? 네. 잠깐. 한 3달. 박근혜 때 계신 것 같은데, 느낌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요? 보니까 대감이 없구나, 좀. 네, 그래요. 3달이면 뭐 그냥 스쳐진다고. 아니, 광주 사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서 그냥 아예 예, 회사 근처에서. 회사 근처에 네. 자취하시고? 네. 외로우셨겠다. 그런데 저는 뭐 혼자 있는 걸 또 좋아하는 편이라서. 기상 캐스터로 임혜정 씨라고 계셨어요. 네. 그분도 이제 광주 방송 계셨었는데, 그 양반 자체도 이제 사실 서울 사람인데, 그 방송 위에서 이제 광주 살았던. 저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기자 생활을 이제 지역신문에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전혀 사던 곳이 아닌. 전혀 이제 뭐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이제 혼자 이제 생활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혼자 있는 걸 즐기고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진짜 심심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있는 동안에. 저 예전에 창원도 살고 속초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정말 외로워요. 예. 지금도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너무 잘하시네. 영민이 형 갑자기 눈물이 눈가가 너무 촉촉해지죠. 지금도 외로우신가 봐요. 그 한마디가 누가 찔렀습니다.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래요. 화가 많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여리신 분이네요. 화가 많으니까 여린 거죠.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 명절 때 말이죠. 네.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에 제 아내가 이제 퀸 사이즈 침대가 아니라 싱글로 2개를 하셨어요. 야, 왜? 자기도 살아야겠다. 살아야겠다. 집이 거의 호텔식이네요. 근데 이제 아내 그 침대는 전기장판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너무 재밌게 뭐 이렇게 누워서 보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가가지고 같이 보자 했는데 뭐야 했는데 그냥 바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꽈당 소리가 나는데 애들이 다 달려왔어. 네.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 꽈당하고 벽을 찧어가지고 네. 머리 피가 나냐고. 피가 안 난다고. 그러더니 막 주무르고 팔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고 그래서 네. 머리에 피가 났으면은 그보다 더 힘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머리에 피가 난 게 의만이 아닙니까? 머리에 피가 났으면은 가족들이 웃었을 수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화내지 않습니다. 네. 화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화내는 SBS. 것도 그걸로 끝낼게요. 그걸로 끝낼게요. 더 이상.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힘든 분들이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분들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부터 정말 이분들 챙겨드리기 위해서 전도민 재난지원금도 이제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또 그 소멸성 지역화폐라고 해서 그냥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안 쓰면 그게 그냥 종이 휴지장이 되는 이런 지역화폐를 지급을 해가지고 아주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런 아이디어와 추진력이 있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좀 이재명 후보 페이스대로 집권당이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좀 애먹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화나게 한번 해볼까? 네? 뭐예요? 홍남기. 홍남기. 예. 제 고향 선배님이십니다. 강원도 춘천. 예. 예결위 한 것도 오늘 보니까 국회가 결의를 한 것인데 그걸 무작정 좀 거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왜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지적하느냐. 아니, 그럼 본인이 그러면 정치를 올라온다. 그렇군요. 여기서 제가 이런 모습이었군요. 네. 자꾸 이 인간들이 나를 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앉으시면 여기가 대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이재명 후보는 평소에 어떤 생각이셨고 이 컨택 포인트 때 이재명과 함께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일단 입증이 되는 후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지사 시절에 지킬 약속만 했고 그 약속들을 지켰고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90%를 훌쩍 넘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입증된 후보를 우리가 왜 안 써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보탬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잘 오셨고요. 안비령 앵커 합류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굉장히 정말 귀인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정은 센터장도 목소리가 굉장히
맞아요. 굵직하시고 또 베이스의 그분은 아나운서셨나요? 기자. 네. 아나운서 같은 그런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 두 분이 또 이렇게 합류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귀인들이 들어왔다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캠프에 이제 서광이 비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많은 역할들을 하셨어요. 제일 들어가서 힘든 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아직은 그래요? 네, 없습니다. 사무실은 어디 있으세요? 여의도 민주당사 3층. 그렇지. 그 선대위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아는 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당사에서? 저를요? 네. 예. 사인도 해주고. 아직까지 그까지는 아니고. 아직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YTN 선배 기자를 거기서 만나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만났죠. 누구예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영입 행사하는 날 2층 브리핑룸에 들어가자마자 눈을 마주친 분이 YTN 기자 선배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선배는 출입처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셔서 저랑 회사 안에서 마주칠 기회는 적었는데 서로 누군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선배가 저를 보자마자 이거 여기서 만나네요. 라고 하셨고. 그래요. 예. 네. 아니 저쪽 당 윤석열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말해야 되나요, 굳이? 이럴 땐 씹어야지, 지금. 선대위에 부센터장이 말이야. 굳이. 마이크 들이댔을 때 막 씹어야지. 씹으면 좋아할 거예요, 저쪽은 또. 스마일. 역시 화가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악플에도 좋아할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 아시지. 더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단점 아니냐. 왜냐면 제가 이름이 특이해서 주변에 장난으로 나 귀신 귀에 유령령이야 막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 얘기를 이제 못하고 다니겠어요. 오해받으니까. 마귀 할 때 귀신에다가 악령할 때 령해서 귀령이다. 아니죠? 아니시길 정말. 저 꼭 책 사볼게요. 아이고 정말 한마디도 버릴 게 없고 또 아주 적재적소에 또 이런 단어도 나오시고 꽤 준비되신 그런 우리 안유령 부센터장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 대선까지 그럼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럼요.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여기 불러주셔서 네. 함께 다음 주부터 그래봐야 한 4주 남았나요? 30일 남았습니다. 대선 3월 9일이니까 4주 정도 남았는데 4주 동안 우리 국물 없는 기자회는 안규령 이거 바꾸세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다음 주 이거 다 바꿔요. 안규령 우리 부센터장님 사진으로 싹 바꿔주시고 어떤 분이 의견 주셨는데 국물 없는 안기령으로 바꾸라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그러면 안규령 우리 부센터장님도 함께 하시고 끝나나요? 끝나야 됩니다. 왜냐면 9시 반에 끝나는. 벌써 넘었네요. 다음 주에 또 남은 얘기도 하시죠. 자, 우리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안규령 부센터장님 하시는 일 여러분 많이 주목해 주시고 나오는 거 있으면 다 그냥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하기도 하고 또 공유도 하면서 널리 안규령의 그런 메시지를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자, 마무리 멘트 하실 거 있으시면. 진지하게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성대모사 해도 되고. 성대모사요, 갑자기? 성대모사 할 줄 아십니까? 아까 왜 이재명이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변에 경기도 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영입 제안을 받고 경기도에 사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재명? 일은 잘하지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고요. 사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을 뽑는 거지. 그렇지.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뽑는 것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CEO를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이재명 후보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후보 본인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꼭 일을 시켜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좀 지지자들은 지금 여론조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치지 마시고 같이 힘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홍보하면서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분이 계십니다. 파이팅! 이재명 후보 캠프에. 파이팅! 갑자기요?
네, 그래요. 다음 주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고생하셨고, 네. 김용민이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